안녕하세요. 입시설계사무소 대학감 컨설턴트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전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설명드리고 각각 수시 전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 설명드린 후 마지막으로 입결 분석하면서 오늘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건국대학교는 올해 무전공, 즉 KU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였고요. 그리고 각 단과대별 자유전공학부 역시 신설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추가 인원 모집이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기존에 있던 학과의 인원을 줄이면서 약간씩 줄이면서 해당 모집 단위로 모집을 하겠다. 즉 모집 단위가 변경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만약에 생기부가 특정 방향성이 없다, 아직은 희망학과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희망학과가 너무 입결 컷이 높다, 경쟁률이 너무 세서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선택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 모집 단위가 모두 지원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자유전공 학부에 있어서 선택 불가한 모집 단위도 명시해 놓았으니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신설과 함께 일부 학과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습니다. 특히 사회과학대학의 융합인재학과와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가 폐지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수의예과를 지원하는 경우 탐구와 수학에 있어서 지정이 제한되었지만 올해는 그러한 지정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상세 설명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 자격에 있어서도 변경이 있는데요.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지원 불가 학교에 각종 학교란이 추가되었습니다. 각종 학교란 위탁학교 또는 대안학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학생부 종합 중 사회통합 전형에 있어서도 지원 자격 변경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국가보훈 대상자를 포함한 총 8가지 유형이 지원 자격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과 동일한 국가보훈 대상자에다가 농어총학생,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렇게 총 3가지의 유형만 지원 자격에 포함된다라는 점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요 변경사항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기초생활 및 차상위 전형에 해당하는 경우 올해는 정시로도 모집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의 설명과 연관시켜서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농어총 학생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포함되는 학생분들은 올해 수시로는 학생부 종합, 사회통합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또한 정시로도 지원할 수 있다. 즉 지원의 기회가 올해 확대되었다라는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학생부 종합 특성화고 졸 재직자의 경우에도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 정원 내 6명이었지만 올해는 2명으로 축소되었고 수시가 아닌 정시 다군으로 모집한다는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 이 부분은 다른 학교도 올해 많이 변경이 되었죠. 작년 같은 경우 건국대는 실기 실적 위주와 학생부 종합에서만 정성평가로 반영을 하였지만 올해는 모든 전형에 있어서 감점표에 따라 감점을 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의 주요 변경사항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수시 전형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시기 실적으로 나뉘어지고요. 건국대학교는 특히 각 학과별로 지원 가능한 전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학과가 올해는 어떤 전형으로 모집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이고요.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불가한 학교 유형이 있었죠. 올해 추가된 유형도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 정량은 70% 반영되는데요. 학생부 교과 정량의 기준 점수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하나 차이 날 때마다 0.5점씩 차이가 났지만 올해는 굉장히 근소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 학생부 교과 정성 30%의 비중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과 정성 평가는 생기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만 반영한다라고 하였는데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란 생기부에서도 이수 단위의 성적 그리고 세특만 평가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성평가는 정량평가와 달리 진로 선택 과목도 반영된다는 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의 평가 항목 상세히 보겠습니다. 학업 역량 플러스 진로 역량인데요. 따라서 본인이 만약에 교과 전형을 준비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수 과목의 전체적인 성적이 우수하면서도 특히 이수 단위가 높은 성적, 높은 과목,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과목의 성취도가 높으면서 세특 역시 탄탄하게 준비된 학생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상세히 보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평가는 1단계 서류 100% 평가, 2단계 면접이 30% 들어가면서 함께 평가됩니다. 면접 같은 경우 생기부 기반 면접으로 진행되고 2명의 면접관이 10분 내외로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 함께 보겠습니다. 위에가 서류평가 항목, 밑에가 면접평가 항목인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교과 전형과 다르게 공동체 역량이 추가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학업 역량에 있어서도 탐구력이 추가되고 진로 역량에 있어서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 추가적으로 평가됩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정과 노력,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를 굉장히 중요시 보겠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성취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특과 창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변화까지 잘 보여지는 생기부를 준비하시면 유리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논술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논술 100%로 평가되고요. 전형 일정은 11월 16일입니다. 올해 수능이 11월 14일인데 그 사이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꼭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있습니다. 앞서 주요 변경사항 때 말씀드렸던 변경사항이 논술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계열 무관하게 탐구와 수학에 있어서 지정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2개 등급 합 5, 3개 등급 합 4만을 만족해 주시면 됩니다. 건국대학교의 논술고사 시험 유형과 범위는 이와 같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실제 논술고사 3, 4개월 전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논술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논술 경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꼭 신청하시고 응시하여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결 분석 및 예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KU 지역균형 입결 보겠습니다. 작년 입결을 보시면 70% 커트라인이 1점 후반대에서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입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균형에서 등급에 따른 점수 차이가 더 축소되었습니다. 즉 정성평가의 비중이 더 중요해진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자유전공 학부로 인원이 감축되었어도 평균 등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겠다. 오히려 더 높지 않고 낮아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KU 자기추천 전형 입결 분석 및 예상하겠습니다. 50% 커트라인과 70% 커트라인 등급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교과 전형보다 비교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성평가 비율이 아무래도 좀 더 높고 그리고 면접까지 함께 평가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신설학과가 생기고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이 변경되기 때문에 꼭 지원하시기 전에 경쟁률도 잘 참고하셔서 지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KU 논술 전형 입결 분석 및 입결 예상하겠습니다. 먼저 경쟁률 보시면 40에서 50대 1 정도로 형성이 되고요. 수의과 대학은 특히나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높습니다. 건국대학교를 지원하시는 학생분들 기준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논술 평균 또한 논술이 100%로 들어가는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높은 편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과대학과 수의과대학은 더욱더 고득점을 기준으로 하여 논술을 준비하셔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전형 안내해드렸는데요. 건국대학교의 KU 지역균형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 성격이 많이 들어간 전형이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신설된 학과로 인해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이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지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입시설계사무소 대학가운 컨설턴트 김재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